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일단 셰필드를 상대로는 상대 공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버튼을 상대로도 공격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 1선과 2선의 고른 활약도 꽤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다만 실점이 나오면서 또 수비적으로 난조가 조금은 보였다는 점이 아쉽기는 한 점이다. 올 시즌 수비를 하는 시간이 늘기도 했고 중앙에서 데브라이너의 공백으로 인해서 전개가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셰필드의 경우 한 골 정도를 어떻게 쥐어짜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다. 적어도 수비수들도 꽤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비 난조는 와일더 감독을 경질로 몰고 가기도 했으며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너무 불안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지난 루턴과의 경기에서도 자책골 2개가 나온 것이 결국은 패배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다. 맨시티의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셰필드의 수비적인 면모가 너무 심각하다. 최종적으로는 맨시티가 상대를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맨시티도 수비 상황이 늘면서 어느 정도 셰필드가 한 골 정도는 거둘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울버햄튼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일단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 있다. 공격진이 막판에 탄력이 붙은 것도 붙은 것인데 애초에 빅식스 팀을 상대로도 3승 1패로 선방하는 모습이다. 경기력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는 해도 적어도 홈에서의 경기 결과는 일정하게 나오는 편이다. 에버튼도 예외는 아닌데 울브스가 제법 에버튼을 상대로 최근 4승 1무로 좋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버턴은 올 시즌 거친 플레이로 꽤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재미를 보고 있다. 다만 이 플레이를 파괴할 수 있는 유려함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다. 중앙 수비 라인이 발이 느려서 압박이 풀리면 넓은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어렵다. 울브스가 은근히 중앙에서 르미나를 필두로 전개를 제법 잘 하는 데다 압박에도 능한 양상이 있어 어쩌면 에버튼이 울브스에게 약한 것은 당연한 결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일단 울브스가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에버튼의 약점을 상당히 잘 공략하는 모습이다. 에버튼이 중원을 유려하게 쓰는 팀에게는 약한데 울브스도 적어도 전개 과정에서만큼은 빅식스 팀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AC 밀란 대 사스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성적이나 전력이나 밀란이 앞서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밀란이 사스올로를 상대로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5번의 대결에서도 3패를 당하는 등 약점인 수비가 사스올로에 꽤 괜찮은 공격력의 공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에이스가 밀란의 킬러로 거듭나면서 밀란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스올로의 올 시즌 컨셉은 의죠. 실제로 올 시즌 유벤투스와 인테르를 격파하고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난전 상황으로 가면 강호들도 의외의 저력에 정신을 못 차리는 양상이다. 특히 베라르디가 밀란을 상대로 커리어 내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 5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한 적도 있고 최근 2번의 승리에서도 베라르디가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전력으로는 밀란이 앞서나 은근히 사스올로가 상위권 팀들을 잘 잡아낸 전적이나 베라르디가 밀란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생각해야 할 듯하다. 사스올로나 밀란이나 늘 수비에서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2번의 승리에서도 베라르디가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헬라스 베로나 대 살레르니타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는 그나마 홈에서는 간간히 승리를 거두는 팀이다.
다만 미드필더 둘의 이탈로 인해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졌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의 플랜이 개인의 능력과 특히 미드필더 이선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라치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실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나름의 버티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하다. 살레르니타나는 경합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팀들은 역습으로 나름 화력을 올려보는 스타일이다. 다만 베로나가 강팀들을 상대로도 잘 비비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다. 살레르니타나도 공격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그나마 아탈란타나 피오렌티나처럼 베로나가 중원의 힘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성과를 잘 내는 팀은 아니라는 점이 위안이기는 할 듯하다. 두 팀의 공격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로나가 그나마 홈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기는 한데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빠지면서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팅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뉴캐슬을 상대로 꽤 길게 이어진 무승 행진을 깨버리는 모습이었다. 일단 우드가 상당히 누누 체제에서 수혜자가 되는 느낌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중앙을 잘 쓰지 못하는 누누 감독이라 톱을 헤더에 능한 타겟터로 쓰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중볼에서 강점이 있는 우드를 앞에 두고 롱패스를 때리거나 세트피스를 쓰는 식으로 골을 은근히 잘 쥐어짜내는 면모가 있다. 맨유는 빌라를 상대로 3대2로 겨우 승리했다.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공격진이 모두 3골에 관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빌라가 2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라인을 높게 구성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노팅엄의 누누 감독은 알다시피 철저한 수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오히려 스피드가 뛰어나지만 터치가 안 좋은 맨유의 공격진 구성으로는 이런 팀들을 오히려 공략하기를 어려워하는 면모가 강하다. 빌라를 상대로 맨유가 이기기는 했어도 빌라와 노팅엄을 상대하는 공격진의 부담감은 오히려 노팅엄을 상대하는 쪽이 더 강할 수도 있다. 노팅엄의 타겟터도 상당히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 좋지 못했던 맨유가 제법 부담을 느껴야 할 상대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벤투스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내려앉으면 누구든 유벤투스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상대가 피지컬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잘 만들어내는 편이고 실제로 최근 1무 1패로 로마를 상대로 꽤 고전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로마가 원정에서의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원의 창조성이 부족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공이 계속 측면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을 이용해서 압박 라인을 쫙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로마가 원정에서는 약하고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라서 꽤 실리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실제로 인테르를 상대로는 대놓고 템백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래도 디발라의 복귀로 전환 패스 등 창조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피지컬을 이용한 플랜도 골을 쥐어짜내는데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한 골을 쥐어짜내는 능력에서 로마가 앞설 수도 있는데 팀의 특성이 좋은 피지컬이기 때문이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능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가면 라인 내리고 버티는 유벤투스의 장벽을 힘겨워할 이유도 없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